나는 질식해 죽을 것만 같았다. 내 시선이 닿는 곳마다 온통 잡동사니들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서서히 나를 죽음으로 옥죄고 있었다. 흔한 인후염에 걸렸는데 휴가 시즌에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치지 않는 기침과 열, 불면증, 비염으로 탈바꿈했다. 너무 고통스러워 미칠 것만 같았다. 머리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약을 먹었더니 뱃속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물이 새는 한쪽 틈을 막으려고 손을 댔더니 또 다른 틈이 드러나는 형국이었다. 마치 나는 좌초하고 있는 배 같았다. 필사적으로 치료에 집중했던 나는 닥치는 대로 먹었다. 항생제, 치료제, 차, 탱크제, 그리고 비타민제까지 말이다. 나는 요란을 떨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초조감을 느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곳도 효력이 없었다. 나는 아픔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만일 내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쪽을 선택했다면 앞에서 말한 아픔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이 인내의 마지막 한계가 왔을 때에는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이러니하게도 웃음이 나왔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자 내 몸은 놀랍게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나는 수년 동안 무관심하게 방치했던 엄청난 스트레스 덩어리가 몸으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스트레스는 20여 년간의 학교 생활, 4년간의 힘든 치료, 그리고 9년간 살았던 곳에서 통근거리가 훨씬 더 긴 새로운 소도시에 마련한 새 집으로의 이사 때문에 점차 쌓였던 것이었다. 게다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진 물질적 잡동사니가 완벽한 폭풍에 주된 공헌을 했음이 분명했다. 그 당시 42세인 나는 한 남자의 아내였고 어머니였으며 교사였다. 그리고 완전히 지쳐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삶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나는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정체성을 내려놓음으로써 즐거운 마음을 만날 수 있었다. 그동안 내 열정, 갈망, 두려움 등은 나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든 요소들이었다. 나 같은 깔끔이에게 마지막 계시는 내가 갖고 있는 자아 개념과 세계관을 망치로 내려치듯이 호된 일격을 가했다. 남편이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다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법이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 일을 그만둔 후 몇 달 동안 즉흥적으로 살았다. 물론 갑자기 산업을 정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이 느껴질 일을 하기도 했으며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기도 했다. 특별한 패턴도 통일된 원칙도 계획도 없었다. 자신을 찾기 위해 순례여행을 떠나거나 명상을 할 필요가 없다. 내 집이 사원이고 스승이기 때문이다. 자기 발견의 여행은 작은 서랍 하나를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다. 이슬람교의 신비주의적 분파인 수피교는 삶의 목적이 먼저 학습한 것을 버리고 잊힌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이란다. 나는 우연히 그 과정과 마주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래전에 잊었던 것을 다시 되살리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안식처가 되는 아름다운 집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행동을 정말 좋아했던 기억으로 떠올렸다. 아이였을 때에도 나 자신에게, 인형들에게, 이웃집 친구들에게 그런 집을 만들어주곤 했다. 종이상자를 궁전으로 바꿀 수도 있었다. 어떻게 지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최근에 있었던 내 이야기를 시시콜콜 해주고 싶은 충동이 든다. 물론 질문을 한 사람들이 인사치레로 하는 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안다. 실제로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지내는지 말한다.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도 약간 경쾌한 목소리로 좋아요 라고 말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동 응답기의 답변처럼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것이다. 평생의 한 유일한 기도가 고마워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매일 1분 동안 의식적으로 감사함을 표현한다면 무엇이 달라질지 생각해봤다. 그러던 어느 날 불현듯 튀어나온 답은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해 였다. 이후부터 온전히 1분 동안 내가 경험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계속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5분 이상을 하게 됐다. 그날 이후 나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알게 되었다. 나는 현재에 더 집중했다. 나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하게 됐다. 나는 한 번도 내 몸을 판단하지 않았다. 나는 정말 기분이 좋은 것을 느꼈다. 그렇다.
감사와 정리, 그 둘은 함께 가는 것이다. 감사는 삶의 충만함을 드러낸다.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함, 아니 그 이상으로 바꿔놓는다. 부정을 수용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혼란을 명료함으로 바꾼다. 한 끼 식사를 성찬으로, 집을 가정으로, 낯선 일을 친구로 바꿔놓는다. 감사는 우리 과거를 이해하고 오늘을 위한 평화를 가져오며 내일을 위한 비전을 만든다. 감사는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 감사 표현은 사람이나 사물에 쌓인 것을 감쪽같이 내보내는 방법이다. 끝없는 부정적 사이클을 끊고 불쾌감을 주는 끈을 풀어버린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냉소적인 친구들의 놀림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면으로 맞서면 매우 흡인력이 높고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길 것이다. 고마워요 라는 일상적 주문을 수시로 말해보자. 가족, 직장 동료, 버스 운전사, 우편 배달부, 스승 외에도 먹는 음식, 입는 옷, 자는 침대까지 그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기적 같은 몸을 인정하는 자세도 감사의 표현이다. 자신이 받은 모든 지지, 성장의 기회를 준 우주,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만약 가끔씩 하는 것이 힘들면 고마운 척이라도 한다. 지금 당신은 무엇에 감사해하고 있는가? 감사함을 느낄 때 무엇이 느껴지는가? 필요 없는 것은 내려놓는다. 행동해야 정리가 된다. 의도가 정리라는 수송수단을 조종한다면 행동은 연료를 공급한다. 의도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도 적절한 수준으로 움직일 수 있게 지원하지 않으면 멀리 가지 못한다. 미국 배우 윌 로저스는 비록 올바른 길 위에 있다고 해도 그곳에 앉아있기만 한다면 결국 다른 차에 치이고 말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정리는 쓰레기통을 비우거나 쓰지 않는 물건을 벼룩시장에 내놓는 것 같은 행동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반복, 실천, 마음챙김, 내어줌 등 속에 강력한 행동이 있다. 제자리에 갖다 놓기, 모아오기, 보류사항 해결 같은 간단한 실천 또한 그 자체가 정리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집이나 삶에서 에너지를 움직인다는 점 때문에 멋진 행동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실행 가능한 것에 집중해야 바르는 결과를 얻고 발전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게 된다. 나비의 날갯짓이 다른 곳에서 엄청난 기상 변화를 일으키듯이 아기 걸음마의 단계는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작은 것을 한 번에 하나씩 정리하면 변화에 대한 저항을 누그러뜨리고 에너지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정리하는 행동에 필요한 안정감을 준다. 그 과정에 감사한 마음을 더하면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강력한 공식이 만들어진다. 느긋함을 선택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나는 느긋함을 선택한다를 반복해서 말하고 자신이 어떤 느낌을 받는지 주목하라. 또한 일상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머릿속에 주입해본다. 자신의 감각 속에서 확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느긋함을 선택한다. 나는 평온을 선택한다. 나는 즐거움을 선택한다. 가장 최근에 의식적으로 물건을 정해진 곳에 둔 기억이 있는가? 그렇다. 제자리에 두는 것 말이다. 물건을 내던지거나 밟고 다니는 것과는 정반대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 나중에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옷을 갤 때 구겨지지 않도록 접는 부분 등에 신경을 좀 더 쓴다. 신발은 짝끼리 맞춰 가지런히 놓는다. 차는 들어오고 나가기 쉽게 다른 차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차한다. 사용하지 않는 의자는 테이블 아래로 밀어 넣어둔다. 평범한 일에도 의식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긍정적인 에너지의 진동이 증가한다. 모든 것이 에너지라면 물건을 옮기는 단순한 행위는 갇혀있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다. 책상에 쌓여있는 컵 치우기 등 어질러져 있는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만 해도 에너지는 이동된다. 일 진행에 있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며 뇌의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중추신경계의 긴장을 풀어주고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게 한다. 고유한 자리가 없으면 소유한 것이 아니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가 필요하다. 나는 뉴욕 타임즈에서 깜짝 놀랄 기사를 봤다. 미국인들이 매일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물건을 찾는데 55분이 걸리지만 결국 찾지 못한다는 기사였다. 정말로 55분이 걸린다고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반품해야 하는 물건을 찾고
구매 영수증과 반품을 문의할 곳에 전화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그 정도는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다. 자리를 마련해주면 효율적인 보관 외에도 필요할 때 다시 찾기가 쉽다. 또한 내가 이렇게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새 책이나 세일 때 산 새 옷을 넣을 때 공간이 조금 비워진 책장, 옷장을 보면 나가는 것이 있으니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소유물을 제자리에 두면 나 자신을 책임감 있고 정직하게 만든다. 한 발 더 나아가 애지중지하는 물건에 고유한 자리를 마련해주면 해당 물건의 목적과 가치를 인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물건의 주인은 게으름뱅이 등으로 가치가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무의식의 수준을 나타내기도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집과 소유물을 가족의 일원처럼 상상해보자. 집과 소유물을 물리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무시하고 외면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당신의 소유물이 아무리 소중하고 비싸도 고유한 자리가 없다면 어질러진 것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다. 스테파니 베네포크트 저자의 마음정리 수업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 재미있는 정리법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공간을 골라가지고 딱 하루가 끝날 무렵에 60초 타이머를 맞추고 딱 60초 동안 막 다 치우는 거예요. 그러고 잠들고 다음날의 기분을 느껴보는 거죠. 뭔가 더 쾌적한데? 그 공간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을 자꾸 이제 배우는 거죠. 그리고 60초, 1분이죠. 1분 동안 감사하기. 와, 이건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개념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호흡을 1분 동안 꼭 하려고 하잖아요. 1분 호흡에 이제 1분 동안 감사하는 시간도 가지는 거 추가하려고요. 사실 60초라는 시간이 무슨 일이든 일단 지금 당장 바로 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 그래 좋지. 근데 나중에 하자. 왜냐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을 테니까 시간이 걸릴 거야. 이렇게 자꾸 막 뭔가 좀 거창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60초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 에이,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더 스트레스다. 이 투두 리스트를 지금 당장 하고 체크를 해버리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재빨리 딱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게 뭐 공과금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몸과 마음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1분 동안 호흡만 이렇게 제대로 하고 나도 갑자기 딱 눈을 뜨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1분 감사도 그걸 딱 하고 나서 바로 아무 생각 없이 그 전으로 돌아가진 않겠죠? 그 1분 동안 감사했던 것들을 곱씹게 되고 내가 생각보다 가진 게 많고 내 주변 환경이 좋구나.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나의 삶은 꽤 괜찮구나. 그리고 1, 2년 전에 고민하던 걸 지금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네. 와, 그때는 진짜 고민이었는데 지금 나 정말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좀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마이너스 행복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지? 내가 이루고 싶었던 걸 이루기 전인? 그 전이었다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자. 안 돼. 지금 엄청 좋구나. 너무너무 다행이다. 가상으로 잃어보는 거죠. 딱 눈을 뜨면 사실 그게 잃지 않았고 그대로 있다는 걸 확인하면 내 인생이 정말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학원의 힘을 믿는 편인데 여기서 좋은 학원 3가지. 나는 느긋함을 선택한다. 나는 평온을 선택한다. 나는 즐거움을 선택한다. 참 이 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저자도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가지고 좀 어느 순간 확 무너졌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도 막 엄청나게 뭔가를 열심히 하는 시기가 있고 그러다가 휴가를 딱 받아요. 근데 갑자기 그 휴가 첫날부터 알아 눕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의식적으로 1분씩이라도 쉬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항상 느긋함, 평온, 즐거움, 좋은 것만 선택하는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